지금은 그렇죠. 박찬대가 아니죠. 지금은 진짜 우리 강진구 시민 수준이 대단합니다. 사전에 입도 안 맞췄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비가 오는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왜 웃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아 근데 왜 우리는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군이 코앞까지 왔을 때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하던 민족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국난이 있고 비가 오고 또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구해내고 그리고 회복해서 다시 도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의로운 마음과 우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아직 내란이 다 진압되지 않았죠? 생각해 한번 보세요. 12월 3일날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이 일어날 줄 예상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지난 마지막 계엄 이후에 45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성장해서 주권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하게 군대를 동원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고 그리고 영구집권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하면 국회의원들은 질멸렬하게 도망갈 것이고 군인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집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고 체포돼서 수거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튜브를 틀어서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국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는데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국회로 와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고 특히 우리 젊은 여성들은 그 무서운 군인의 총칼을 몸으로 던져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리멸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던 우리 국회의원들도 용기를 내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해서 담을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넘어가다가 얼굴 까진 거 아시죠? 네. 발톱 다 빠진 거 아시죠? 네. 그 둔한 몸을 가지고도 담을 넘었던 것은 부족한 우리가 그래도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190명의 국회의원이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힘이 아니라 장갑차 앞에서 총칼 앞에서 국회를 침탈하고 헬기 내리는 것을 막아냈던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12월 7일날 입법부의 일환이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국힘당 의원들은 108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 1명만 국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그들을 국회로 돌아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하자고 외쳤을 때 저도 울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울고 밖에서 지켜보던 우리 모든 국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울지 않았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김상욱 의원 1명만 들어와서 결국 투표는 불성립되고 12월 7일 계엄 일으켰던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은 실패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시도했다가 투표 개표도 하지 못하고 무서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잘리고, 그렇죠?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날 다시 계엄 해제를 위한, 아니 파면을 위한 국회를 열었을 때 온 국민과 함께 여의도를 에워싸고 국회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냈을 때 기적같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지만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한덕수와 최상목은 끝까지 버티며 내란 대행 역할을 하다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은 탈옥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9대0이 마땅한데 8대0으로 7대0으로 7대1로 그리고 5대3으로 미루어지면서, 아니 어쩌면 대통령 파면이 기각되는 것 아닌가,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면서 다시 광화문에 모여들고 동십자가 앞에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며 봄까지 싸웠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천공수승, 건진법사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정치하고 있는 그들의 주문과는 다르게 우리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은 주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주문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네.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이비 이단을 기초로 한 그들 윤건희 일당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 반영된 헌법재판소의 그 주문, 우리 모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우리의 후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희대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우리 국민들이 가만 놔뒀습니까? 순간적으로 서울 고법은 헷갈려서 대선 기간인 중인 5월 15일에 재판기일을 잡겠다, 거기서 판결이 나면 바로 받아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군의 명령을 받고 국회에 침투했던, 아니면 국회에 들어왔던 우리 군인들도 결국은 시민들 앞에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고 총칼을 휘두를 수 없었던 것처럼 서울 고법은 결국은 6월 18일 이후로 재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명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계엄 날 줄 몰랐죠? 대통령 탈옥할 줄 몰랐죠?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밀릴 줄 알았습니까? 조희대가 저렇게 사법 쿠데타 일으킬 거 알았습니까?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대학원은 완전히 그들은 더 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완벽한 내란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야 될 텐데 우리들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찬대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옆에서 4년 동안 동지로서 후배로서 함께 했는데요, 이재명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삶, 우리 민족의 삶과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동족 상난에 6.25를 거치면서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못 배우고 못 먹고 헐벗었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억나시죠? 네.
기적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명 가난했습니다.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소년공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변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삶을 보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삶은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삶을 삶 속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를 어떻게 한 건지 여러분 혹시 아셔요? 잘했어요. 네. 잘했죠. 네. 변호사가 됐지만 자기의 변호사 생활만 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했던 거 아시죠? 공공의료가 없었던 성남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조례를 발의해서 성남 의료원을 건립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47초 만에 부결됐죠. 왜 정치하고 그리고 성남의료원을 짓는 것을 시민들이 하냐? 소수의 성남의 그 국회의원들이, 아니 시의원들이 바로 부결하면서 절규했습니다. 저들에게 정치를 그대로 맡기지 않겠다. 행정을 맡기지 않겠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겠다. 2006년, 2008년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어서 정책을 펼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고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했던 이재명은 교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겠어요. 어려운 끝에 중앙대학교 입학하는 입학식 날 사진 보셨습니까? 뭘 입고 있던가요? 교복. 멋졌습니까? 아니요, 엄청 촌스러웠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복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남들 다 번듯한 옷 입고 갈 때 일제시대 때 교복 같은 옷을 입고 가서 그 마음을 풀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채웠지만 성남시장이 되고 나니 우리 성남의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은 입혀야겠다. 그게 바로 무상교복 아닙니까? 아버지가 상대원 시장에서 청소하면서 주워온 과일 꾸러미들 싱싱하겠습니까? 아니요. 상했겠죠? 이것저것 도려내고 먹었겠죠? 그거 먹어보면서 싱싱한 과일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시장이 돼서 뭐 했어요? 성남의 아이들에게 싱싱한 과일 공급하면 좋겠다. 이재명이 어릴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자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삶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독서실을 다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거기에 시간을 들이다 보니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있습니까?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출산도 못해, 4포, 5포, 6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단돈 10만 원이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삶은 우리 국민의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가는 삶이 이재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이재명은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을 정책으로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재명이 그 이후에 대선 떨어지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통계를 보니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몇 명입니까?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0원짜리 당비라고 폄훼하는 분도 계시지만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 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50만 명 아닙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권리당원들은 11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말 민주주의 실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특권계층 정치인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당원 중심 대중정당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재명은 위기에 강합니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착해도 능력이 부족하면 공직자로서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가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위기에 강함하며 또 실용적이고 유능하고 성과를 입증한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로서 연임하는 가운데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고 27년에 있을 5년 만에 할 대선을 2년을 앞당겨서 오래 하게 만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텐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으뜸된 일꾼으로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아니 민주당의 대표로서 보여줬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힘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되십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투표하셔야겠죠? 왼손 오른손 등으로 배로 발로 여러분 뛰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70년의 고난 위기 많았던 우리 대한민국 가난도 이겨내고 민주주의도 만들어내고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K컬처가 전 세계를 호령하게 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목전에서 소수의 특권 카르텔 특권 계층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맡기게 된다면 유능하지 못하고 무능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모든 성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비를 이겨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6월 3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목을 바쳤습니다. 목소리가 그 아름답던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비주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던 가장 아끼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힘을 모았던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가장 소중한 그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마음 함께 하셔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진짜 지금은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